안녕하세요, 한창원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이혼 당시에 안 받기로 한 양육비 다시 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양육비를 안 받기로 협의를 했어요. 그런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꼼수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아니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잖아요. 양육비 안 받기로 약속을 했잖아요. 약속. 근데 심지어 당사자 간에 종이에 서명한 약속도 일종의 계약 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데, 그것을 이혼할 때 했으면은 당사자 간의 협의만 있는 게 아니고 이혼할 때 필수 요인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셨더라도 조서에 기재가 되거든요. 그러면 가정법원에 꽝 도장이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소송이나 조정 이혼을 하셨다면 거의 판사의 판결문이 있는 거거든요.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. 이렇게 강력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넘어서 당사자 간에 강력하게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호사가 꼼수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말씀드릴까요?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러면 왜 그러냐는, 일단은 양육비라는 것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키우는 쪽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. 뭐 안 줘도 그만인 거예요.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줘야 될 의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?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 자체가 조금 부당하다 내지는 이상한 합의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권리예요? 양육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사건 본인의 권리예요. 미성년 자녀의 권리입니다. 나는 응애 악이지만 나를 낳은 부모는 나한테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.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지는 우리 어머니가 날 키우는데 내 권리를 갖다가 막 그냥 내가 키우니까 너를 내가 그냥 포기해버렸어. 내가 양육비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. 그러면은 상대 배우자는 그 의무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사건 본인 아기 입장에서는 부당하다. 날 낳은 부모 다 책임져야 되는데 왜 한쪽만 책임을 지고 있지? 이런 기본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약속한 것, 거기에 따라서 조서나 판결이 정해진 것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다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양육비를 증액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. 하지만 양육비를 안 받기로 된 합의는 근저에 약간의 부당함이 깔려 있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이혼은 이때 했어요. 이혼은 이때 하고 양육비를 안 받기로 협의하고 뭐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양육비를 주장하잖아요. 양육비를 이제 내가 다시 달라고 요청할 때 요 사이의 기간은 과거 양육비죠. 이미 지나간 시점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기 전의 시점에 대해 과거 양육비는 못 받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혼을 할 때 내가 안 받기로 해놓고 과거 거까지 다 내놔라, 이거는 부당하니까 못 받는다. 하지만은 내가 양육비 소송을 다시 제기한 시점 이후로는 꼼수만 없다면 장래 양육비라고 하는데요. 애가 미성년 자녀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꼼수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. 그러면은 도대체 꼼수란 뭐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꼼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,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그 조건이 있었을 경우예요. 다시 A와 B가 이혼을 하는데 재산 분할이 있단 말이에요. 원래는 50%만 주면 됐어. 애기는 이제 아이는 B가 키우기로 했고, 양육권자죠. 재산 분할해서 원래는 뭐 50%가 적정했는데 B가 A한테 말을 한단 말이에요. 야, 내가 양육비 너한테 안 받을게.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주는 김에 확 줘. 한 70% 줘. 이래가지고 원래 50% 받으면 될 거를 70%를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러고 그 조건으로서 내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.
내지는 B가 A한테 뭐 또 뭐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거 그냥 포기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지는 양육권 분쟁이 매우 심했는데, 그죠? 양육권 서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한쪽에서 야 그냥 나한테로 양육권 정해, 대신에 양육비 내가 안 받을게 뭐 이렇게 양육권을 어떤 조건을 걸어 가지고 B는 그 이익을 얻고, 이익을 이미 얻었고 그 조건에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단 말이에요. 그 경우에는 B가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졌어. 나는 이미 얻을 건 다 얻었으니까 양육비 안 받기로 협의했던 거 부당한데 나 양육비 소송할래. 그건 어떤 느낌이에요? 꼼수의 느낌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꼼수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린 이유는, 이렇게 과거에 어떤 조건에 딜을 했는데 그 자기가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나중에 말 바꿔가지고 양육비 소송 건다, 이거는 조금 기각될 위험성이 다분히 높다고 보이고요. 이런 꼼수가 없다는 거는 대부분 양육비를 포기하신 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 배우자가 막 양육비를 애초부터 주지도 않고 있고, 그래가지고 양육비 결정 받아봐야 받겠나 싶었던 거야. 그리고 당시에는 상대 배우자가 비양육권자가 뭐 직업도 변변찮게 없었고 소득도 없어서 재산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뭐 양육비 판결 받아봐야 뭐 받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특별한 조건 없이 내가 그냥 안 받기로 됐다 이랬던 거야. 그랬는데 내가 한 좀 지나가지고 생각해 봤더니, 그래도 너도 부모인데 왜 나 혼자서 애를 다 책임지고 있지? 너 양육비를 그때 당시에 내가 안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도 했고 조서도 썼고 뭐 판결문도 받았지만 나 다시 좀 받아야겠는데? 그랬을 때는 저는 뭐 100%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. 그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요, 좀 진한 글씨 윗부분에 보시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첫 번째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예요. 특별한 사정 변경이란 거는 뭔가요? 원래는 상대방 소득이 한 200만 원 밖에 없어가지고 됐다 주지 마라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500을 보내? 그러면은 이제 다시 달라. 그 협의를, 약속을 할 때의 전제 조건과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내가 그냥 마음대로 협의를 깨는 게 아니고 협의의 존재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경해달라는 느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, 그러한 사정 변경이 없어. 그때 조건이나 지금이나 가능해. 똑같은데 지금 또 상대방이 뭐 잘 못 벌고 있는 거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당시에 내가 그냥 조건 없이 됐다 안 받게 주지 마라 이랬는데 이제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다시 내놔라는 양육비 소송을 걸 경우에를 말하는 거겠죠. 그랬을 때 보시면은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하다.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부당하다. 당초의 결정, 당초의 약속이,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약속이 부당하다고 보이면은 가능하다. 양육비는 원래 줘야 되는 건데 안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당함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또 가정법원은 즉 협의위원 할 때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협의했다가 나중에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법적 소정의 재반 사정에 비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항을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혼 당시에 안 받기로 했던 양육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약속 자체가 사건 본인의 관계나 원피고의 관계상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참고서 안 받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나중에
과거 양육비까지는 안 되겠지만요. 안 받기로 해놓고 뭐 과거에 안 줬던 것까지 다 물어내라는 건 안 되겠지만 다시 생각이 바뀌었다. 이 시점부터는 장래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은 100%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소송이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